우실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술적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주린이라든가 초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술,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빼는 기술과 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기를 꼽아라. 그러면은 당연히 으뜸 중에 으뜸인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저는 꼽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을 되게 좋아하시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투자에 내가 홀로 서서 살아남으려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먼저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없으면은 아무리 수익을 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 기는 기술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실패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실전 투자에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직접 종목을 찾고 분석해서 매매하는 것은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늘 제가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본인이 움직이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갈 때도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고 맛이 좋고 싼지, 이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싼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면 극강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데를 찾아다니게 되죠. 아무 데나 가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가전제품을 사든지, 어떤 걸 선택하든지 할 때에 다 한 번씩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만큼 중요한 엄청난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크게 개의치 않고 주식 투자는 합니다. 다른 곳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손실이 나거나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분노감이나 그 절망감이나 그 좌절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주식 투자로 까먹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주식 투자를 늘 여러분들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복기하면서 6개월 정도만 조금씩
실전 투자 연습을 해보시고 검증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이전과 너무나 다른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맛보시는 분들이 생겨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15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술적 분석이나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을 꼽고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 내 자손에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다면은 저는 이것을 먼저 보라고 강조할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고 가슴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거를 먼저 숙지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자기 외엔 그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느냐?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누군가를 따라서 그것을 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을 한다. 그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내가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서 평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 본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드렸는데 이 기술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게 가고 평생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은 흐지부지 되거나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듣지 말고 본인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가장 정확한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매매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는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서 고통 속에 헤매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 이야기에서 내 옆에 고수나 내 옆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내 옆에 친척이나 친구나 후배나 선배가 이런 종목이 좋다더라. 이야기에서 내가 샀더니 이렇게 됐다. 그 결과는 늘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대세 상승장이거나 장이 좋을 때에 추천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수익을 빼가지고서 현금화하고 그 수익을 누린 사람들은 2%,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투자하거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걸로 착각을 하면서 매매했다가 다 쪽박을 차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려면은 외부의 그 어떤 조언이나 외부의 그 어떤 내용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본인 자신을 믿고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이고 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검증하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아니었구나 하면은, 아,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쟤는 이 방법 갖고 수익을 내고 그걸 검증해서 보여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안 되는 거고 무엇이 안 되는 건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비슷한 방법에서 안 되는 걸 빼고 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가지고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드린 거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수입니다.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주식 보유 기간보다는 현금 보유 기간이 항상 길어야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에 당일날 매매하는 거나 그 전에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매매한 종목을 보여드리고 실전 투자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 다 캡처를 해서 수익금까지 수익률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증명시켜 드렸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늘 길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서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내 원칙은 팔아서 챙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신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또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매매 기술과 방법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빠져나오고 또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수익금은 또 따로 빼고 이거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와 중기 장기 투자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다고요. 매매하는 종목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민 투자 1,400만 명 중에서 원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사서 고점에 팔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홀딩해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늘 주식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남의 저 대치동 쪽에 사무실에 있을 때에 한 연세 있으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강남에 뭐 청담부터 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었고 현금으로 한 600억 정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170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70억을 주식에 투자한 그 내역을 다 뽑아서 갖고 오셨는데 그 페이지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들고 오셨는지 저도 그냥 처음 보는 분인데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얘기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회사에 그 높은 연봉을 받는 애널들한테 내가 170억을 맡겼는데 여기에서 무려 45억 이상을 손실을 봤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목들이다 하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쭉 봤더니 다 우량주를 잘 샀어요. 근데 우량주를 샀는데 그걸 어디에 샀느냐. 다 꼭다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사고 판 게 잘 사고 팔았으면 다행인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으면 다행인데 고점에 사서 저점에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유지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손실이 계속 발생을 했죠. 그럼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은 나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1인 매매를 맡기다 보니까 사고 팔아서 계속해서 수수료를 챙긴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맡겨서 수익을 내라고 1인 매매를 맡긴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리고 속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회사라고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몇 년을 맡겨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이것을 운용을 좀 해달라. 대신에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일단은 착수금으로 얼마를 주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또 얼마를 주고 막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한 1시간을 넘게 정중히 거절을 하고 몇 번을 설득해서 본인 이 정도 자금이면은 이 정도 여유금이면은 굳이 이렇게 목매서 매매하지 않으셔도 평생 그 건물 한 채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현금도 700억 가까이 있고 600억 있고 또 이거 주식 외에도 그렇게 현금이 있고 뭐 그렇게 건물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사십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예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는 내가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까먹은 돈에 대한 그 분노는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까먹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원칙도 없고 그냥 맡기면 될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식으로 늘 꽉 차 있는 겁니다. 종목이 무려 120종목 가까이가 됐습니다. 사갖고 있는 종목이 말이죠. 170억을 물론 이제 큰 돈을 투자했으니 160, 170억을 투자했으니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열 몇 개 올라가면 열 몇 개 또 떨어질 거고 또 막 그러면 또 좋은 건 다 사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났다 빠졌다 수익이 났다 빠졌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다 같이 폭락해 버리니까 손실이 그렇게 누적으로 크게 났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늘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원칙 없이 내가 사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셨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주가가 단기 고점이 어디이고 단기 저점이 어디인지 배우셨으니까 기술적 대응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금을 늘 갖고 있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번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늘 기회였습니다. 1년 365일 기회입니다. 늘 떨어지고 늘 악재 나오고 늘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는 기간보다는 현금 보유 기간이 항상 길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제가 강연회 때나 교육 때나 늘 강조해드리는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매매의 방법의 90%는 말이죠. 다 수급의 힘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저점에서 산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점에서는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고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모르신다면은 이 수급에 대한 논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거래량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수급이라는 것은 곧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력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세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시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세를 알고 세력을 알고 돈의 힘을 알려면은 수급의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빠져나가는 장이냐,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이냐, 수급이 들어올 예정인 종목이냐,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종목이냐, 이 판단을 하시고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우량 종목인데 최저 바닥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따박따박 배당을 15% 20%씩 주더라. 그러면 그건 사야죠. 바닥일 때 사서 배당 따박따박 받다가 주가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그건 바닥에 수급이 더 이상 안 빠지고서 움직일 때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단기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간다?
그 바닥이 언제 해소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수급이 들어와야 종목의 DNA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가면 폭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아무리 재료가 나오는 종목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조금 중기나 장기적 관점에서 매집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이 있는데 폭락장에서 매집을 했는데 그 폭락장에서 매집할 때에 되게 외롭습니다. 왜냐? 안 움직이니까. 주가는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데 안 움직입니다. 성질 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중기나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당연히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료가 나옵니다. 반짝 올라갔다가 쫙 빠져서 다시 또 원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주가가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재료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재료가 나오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 근데 나중에 찔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찔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재료가 계속 나왔을 때 못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게 말이에요. 단타는 말이죠. 단기 매매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기나 장기적 관점으로 매집했다. 그랬을 때에는 수급이 바닥이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종목은 6개월, 이 종목은 1년. 그 안에 승부가 나겠군. 그럼 1년 안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올라가면은 그때 매도해야지. 지금은 얘를 단기로 매매해봤자 다른 종목 갖고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군. 그 판단으로 매집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가 수급을 보고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127%, 한 종목은요 127%, 한 종목은 지금 38% 정도 진짜로 그렇게 수익이 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수급이 더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한 종목은 수급이 강하게 바닥에 있다가 들어와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하나는 아직 그 수급이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 38% 이 정도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 모든 것들이 중기, 단기 이런 것들이 다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대응하고 매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말도 믿지 말고 어떤 신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단기로 매매하고 있다? 그러면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수급을 보고서 매매를 하라. 사기 전에 매도 급소자리를 찾은 다음에 매수를 하라. 어떤 분들은 좋은 종목을 찾거나 듣거나 그러면은 종목을 잘 사십니다. 운 좋게 사서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물론 하겠죠. 50% 올라가면 팔까? 100% 올라가면 팔까? 근데 결정은 돼 있는 게 아니죠. 50% 올라가면 팔까 하다가 50%막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가겠는데? 그러면 또 100% 올라갈 때까지 또 기다리죠. 그 100% 올라갔는데 또 이거 여기서 조정을 좀 주긴 하지만은 이 재료가 계속 나오고 세력들이 계속 들어온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또 홀딩하죠. 그러면서 갖고 가다가 계속 나중에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은 아직도 70% 수익인데, 또 폭락이 나오면 50% 수익인데, 또 폭락이 나와서 수익률이 30%로 줄어들었는데도 아직도 30%도 수익인데 좀 더 사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산 원금의 저점을 깨는데도 불구하고 홀딩하면서 더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내가 산 자리를 깨면은요, 내가 샀던 자리가 급소 자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샀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어도 이 자리는 싼 자리야 하고 듣고 샀을 거고,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샀다 하더라도 얘의 미래 가치라든가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자마자 바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매도할 자리를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식은 살 때부터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놓고 넉놓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될 일이 없죠. 그러므로 사기 전에 반드시 어느 자리에서 팔 것인가를 생각해 놓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서 팔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개인 투자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기 전에 매도 급수를 찾은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후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매도 급소 자리를 찾아서 매도 주문을 바로 넣으셔야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보셨을 겁니다. 중기나 장기가 아닌 경우에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도 예외가 없이 3박 4일 안에 매매를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자마자 매번 주문을 넣는 거예요. 안 나가면 다음날 또 종가를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서 다음날 이 금액에, 다음날 또 이 금액에, 그래도 안 나가고 그래도 못 올려놓는다 원하는 금액에, 그러면 3박 4일, 4일째 되는 날 전량 매도,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임인데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못 할까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몸이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못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만 놓고 10만 원만 놓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고 싶다면요. 그러면서 3박 4일에 내가 못 올려온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내가 산 자리가 항상 급소되기 저점이었으니까 기다려본다. 그런데 그때도 또 내가 원하는 4%, 5%, 7% 수익률을 못 낸다? 그럼 팔고 나온다.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팔 때 못 팔고 제때 대응을 못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는 반드시 매도 주문을 넣으셔야 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종가가 내가 매수한 금액이고 투자한 금액의 원금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내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매매를 잘 해서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이거 지금 대박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막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과감하게 팔았어. 근데 팔았는데 얘를 다시 사고 싶은데 이거 사도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자기가 판단이 잘 안 서서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고 절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를 금기로 생각해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흥분도 되고 기분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총 수익이 얼마냐 그랬더니 2,300 정도를 벌었답니다. 야, 너 대단하다. 큰 수익 냈네. 자, 그러면 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한 거냐 물어보고 그러면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저점에 내려오면 살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길래 그럼 내가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3박 4일 안에 단기 매매면은 팔아야 된다. 중기 투자할래? 단기 매매할래? 자기는 뭐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 조금 뭐 중기적 관점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종목이 고점에 팔고 저점에 들어갔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손실이 약 7% 정도 손실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차트를 보니까 팔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너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네가 원칙을 안 지켰으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파는 게 맞다. 근데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지금 팔면 7% 수익인데 금액이 얼마다. 한 100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팔면 100만 원이 손실인데 지금 팔면은 이거 손실인데 지금 파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네 판단에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다.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너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 앞에 이미 같은 종목을 가지고 2,300만 원을 벌은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사서 까먹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몇만 원 까먹은 것만 생각해서 내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종가가 네가 매수한 금액이고 투자한 금액의 원금이라고 생각해야 손이 나간다. 그런데 내 원금이 얼마이고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절대 팔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너 종가가 얼마야? 그게 네 원금이다. 그 원금을 가지고서 너가 지금 수익이 안 났는데 지금 판단해서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매매하셨잖아요. 그게 매수한 여러분의 금액이고 내일 그 금액이 10% 떨어졌잖아요. 종가가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금이고 그게 여러분이 산 종가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잊어버리고 90만 원이 내가 산 금액이다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고정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그 원금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절대 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가가 내가 매수한 금액이고 투자한 금액의 원금이라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나가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100% 수익이 나든 300% 수익이 나든 그게 내 수익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지금도 오늘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얼마큼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지만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아야 수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중장기 투자면은 내가 팔 때가 된 건가? 종가를 기준으로 이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팔려고 했는데 이게 팔린 게 된 건가? 단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로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종가로 내가 7%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더 가져가도 되는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내가 매수한 금액과 투자한 금액의 원금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인 겁니다. 그게 매매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빼라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는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15년 전부터 그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 실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은 주가는 내려간다. 여러분, 사람은 투자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다면은 그 반려견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얘가 어떠한 행동만 해도 화장실이 급한지, 목이 마른지, 사료가 먹고 싶은지, 간식을 달라는 건지 딱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걸 감이죠.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자식을 잘 알듯이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자주 보고 지켜보면은 그 종목이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 못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가야 할 자리였는데 못 간다?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져오는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자주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내가 산 자리가 급소절에 했는데 거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못 간다? 그냥 못 가는 거예요. 3박 4일 안에 단타인데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하락하게 돼 있어요. 위에 고점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을 뚫다가 또 내려와, 뚫다가 또 내려와, 뚫다가 또 내려와. 세 번을 고점을 치다가 못 올라가면은 안 빠지더라도 폭락이 나오거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능성 95%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 팔아요. 왜냐? 더 갈 것 같으니까. 고점을 자꾸 돌파하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세 번의 고점 돌파 시도에 실패하면 무조건 판다. 그런 원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먹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기술이 먹히지 않으면은 멈추고 쉬어라. 저도 제가 이렇게 듣는 질문 중에 아니 우수천님은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계좌를 매매한 종목의 계좌를 수백 종목, 수천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한 번도 깨지지 않고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까? 이거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왜 까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종목을 매매하면은 평균 제가 손실이 많이 날 때가 3번 납니다. 10종목을 매매할 때, 많이 날 때, 장이 안 좋을 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에 30% 확률로 깨집니다. 그런데 장이 강세장이거나 횡보장이거나 어느 날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매매를 하면은 거의 90%, 100% 확률에 육박합니다. 매매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술이 먹히지 않는 날이나 흐름이 반복되는 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잘 안 먹히는 장이에요. 9월, 10월 중순 이렇게 10월 초 중순까지 8월도 마찬가지고 올 한 해 내내 잘 안 먹히는 장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최대한 매매를 적게 하고 자제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야 될 폭락해 있는 종목들을 서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를요. 그 좋은 기회니까. 워낙 바닥이니까. 그리고 단기로 매매할 종목들은 예전에 3번 들어갈 거, 4번 들어갈 거 1번이나 2번으로 들어가서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 지금쯤은 기술이 먹히지 않는 장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매하는 기술을 가지고 매매해서 실패할 확률이 크지 않은데 연달아 2번이 실패를 했다? 아니면 2번 실패했는데 조금 지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서 또 실패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말이죠.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몸을 바짝 사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웠던 기술이 먹히지 않는다? 느낌이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럴 때에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쉬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꼭 기억해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중기나 장기로 투자할 종목이 아니라면은 단기 매매로 매매를 하고 대응하는 종목이 있는데 잘 사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또 호재가 나왔다. 근데 반짝 올라가서 호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력은 호재를 역으로 이용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파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야 이거 대박 호재인데 왜 못 올라가? 또 사요. 떨어지면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호재가 먹히지 않고 기술적 급소 자리에 고공전투를 벌이면 고공전투의 저점을 깨잖아요. 호재가 안 먹히잖아요. 폭락 나오거나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먹히지 않는 장은 철저하게 매매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호재가 먹히든 안 먹히든 그냥 뭐 관계없이 그냥 매일 머리 싸매가면서 매매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아무 원칙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거의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재가 먹히지 않았다.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위험 신호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대응을 삼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하실 때에 야 이거 사면은 올라갈지도 몰라. 수익이 날지도 몰라. 거의 모든 분들이 그 확률에 베팅을 합니다. 갈지도 모른다라는 확률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확신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크지 않지만 내가 확신이 없을 때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말이죠. 확신의 자리에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는 자리들은 이미 전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다 확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물려서 3박 4일 안에 수익을 못 준다? 그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은 손실이 많아야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서 그 확신의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빠르게 당일날 4%, 7%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훨씬 큰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자리냐, 확률의 자리냐, 투자냐, 투자가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므로 확률의 자리에 베팅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익힌 확신의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리거나 손실이 날 확률이 거의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느낌이 이상하면 제가 강연을 지난번에 갔더니 우리 우가비 가족분들이 뭐 수백 명이 참여를 하셔서 그 뒤에 늦은 시간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놀라운 성과를 내고 계시고 괄목할 만한 어떤 발전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행복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수천님, 이 종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종목을 내가 이런 기술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력들이 약간 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 빠져나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주가는 급소자리 근처에서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살짝 깼는데 이럴 때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종목이 수천 종목인데 들어갈 종목들이 널려져 있는데 확신으로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유 진짜 많아요. 진짜 괜찮은 종목들,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그런데 그 많은 종목들을 놓고서 내가 지금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매매도 잘 해왔는데 애매모호한 종목 하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 종목은 빼버리시는 거 과감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있다가 이거 느낌이 좀 그래? 과감하게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많으니까 종목들이. 애매모호하거나 확신이 들 때 느낌이 이상하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떨어지거나 손실 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해서 대응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폭락을 한 다음에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아니면 하락한 다음에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등이 나올 때의 그 반등이 무슨 반등일까요? 꼬리를 길게 다르면은 다 속임수 반등입니다. 확률 90%입니다. 그러면 그 10% 확률에 여러분들은 의지해서 홀딩하거나 매매하시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꼬리가 길면은 꼭 꼬리가 긴 밑에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하러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가 길면 늘 밟힌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폭락이나 급락 후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속임수 반등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폭락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왔어. V자 반등. 얘가 다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믿으세요. 90% 확률로 또 내려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쌍바닥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또 찍고 또 내려오고 또 찍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그걸 다중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이 될 때까지 주가는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요. 그러므로 반드시 폭락이 나왔을 때 급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했다가 저점, 다시 원위치 되는 저점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또 한 번 매매의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이 나와도 내 원금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못 팔고서 그 좋은 기회에 40% 50% 올라갔는데도 못 팔고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도 못 팔고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은 일단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꼬리 저점 근처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6강을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원칙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디에서 살 건지 팔 건지 어떤 마인드로 대응할 건지 이 원칙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종은 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똑똑해서 살아남지 않았다. 다만 변화에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았다. 그게 우리 인류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장은 시시각각 수시로 변합니다. 많은 변동성이 매일 있고 매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읽고 그 변화에 순응을 하면서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는 그 모든 변수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 겁니다. 잘 적응하셔서 강한 생존력으로 성공신화를 꼭 이루어내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수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